어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밝혔죠. 그런데 여론에서는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완구 총리의 의원직 사퇴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지금 누가 이완구 총리 보고 의원직까지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주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분인가요? SNS를 통해서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 예상하신 아마 그분.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이완구 총리의 논란이 정리가 되기 위해선 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의원직은 유지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내려놓는 게 깔끔하다, 클리어하다, 이렇게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도 사퇴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데, 홍준표 지사는 임명직은 아닌데, 그죠?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홍그리버드 홍지사답지 않다. 예. 옛날에는 화끈하게 얘기하고 답변하고 그러더니 지금 얘기하는 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홍지사답지 않다, 멋지게 사퇴해라,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아냥인 것인지 진짜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것인지. 이거 말고도요, 오늘 페이스북에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이 거짓말 밥 먹듯 안 하는 총리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공모 또 이걸 냈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참 많아요. 예, 자격 요건은 이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대한민국 국적에 40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을 뽑기는 이제 포기했다. 대신에 이 제출 서류 응모기간 심사 절차 이런 거는 청와대에 상의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하여튼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정청래 의원이 이완구 총리 의원직까지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그 정도 좀 하죠. 무슨 이완구 총리 이제 다 거기까지 그만두신 분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 지역구민이 뽑아준 선출직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뇌물죄로 재판받고 있는 한명숙 의원, 박지원 의원도 다 같이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럼요. 예. 한명숙 의원은 9억 원 받았다는 돈이요. 박지원 의원은 8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완구 전 총리가 받은 거에 9억 원이면 30배예요, 30배. 한명숙 의원. 금방 계산하셨네요. 예. 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럼 한명숙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지금 3천만 원 받은 거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제 검찰 수사 중인 사람은 물러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중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라고 요구를 한다면 당내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리 혐의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이신 거죠? 그렇죠. 똑같이 적용돼야죠, 기준은. 예. 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서울정 게이트 문제로 여당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소극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특검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야당도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야당 의원 한 8명 정도가 무슨 비밀 장부에 나왔다는 등 사면 노비 의혹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실제 특검 한번 해보자 하니까 지금 자꾸 김 빠지는 소리만 하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총리 문제가, 임명 문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후임 총리는 어떤 분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후임 총리 정말 훌륭한 분이 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인품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이걸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연봉 1억 6천을 받는 이런 참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인사청문회 와가지고
무슨 다 지난 옛날 그런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탈탈 털리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있는 한 총리 후보를 박지원 의원을 세우지 않는 한 계속 반대할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생기면 여당에서 반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종북 사건이 터졌을 때 야당은 무죄 추정 원칙 주장하며 결국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이완구 총리는 의혹만으로 의원직 사퇴하라는 건가요? 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당시에 의원직을 이제 박탈하는 문제를 윤리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그때 반대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거론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죠. 그 이석기 의원 얘기하는 김에 아까 한명숙 의원 얘기도 같이 하죠. 지금 이석기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명숙 의원은 특히나 2심에서 지금 유죄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2심에서 판결 난 상태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그렇죠. 유죄가 징역형이 나왔죠. 그렇죠. 2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 이완구 총리는 현재 아직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도 안 된 상태예요. 예. 아직 말하자면 검찰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완구 총리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한명숙 총리는 물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를 요구했어야 최소한의 형평에 맞는다. 예. 사실 그 정치권에서 의혹이 있으면 상대방 보고 물러나라 이거 하는 거 상투적인 정치 공세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모양새를 여야에 공정하게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공세의 ABC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공세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과거를 잘 돌아보면서 항상 말을 할 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더 큰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더 큰 논란이 생기고 부메랑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영작 교수께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점에서는 저도 박논설 의원님하고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투옥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전부 다 그럼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야당에서 방탄국회 같은 거 열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도 방탄국회 열어가지고 국회의원들 구속 기소되는 거 방해하고요. 그래서 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법적인 활동을 이런 식으로 정말 그건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탄국회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야당 역시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말의 무게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입법부는 입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반대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악담을 함으로써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야당에서도 지금 지도부에서 나온 목소리잖아요. 천상철 차장. 네. 이게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라 최고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걸 텐데 어쨌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물론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논리적으로만 볼 때는 한명숙 의원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월 실형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을 시키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려면 좀 멀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게 나왔으니까 저게 언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원칙은 누구에게나 여야든 개인이나 아니면 재벌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면을 하냐 마냐 또는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법칙을 적용해야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싹 감추고 또 공세를 펴야 될 때는 반대로 막 공격을 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를 아마 그동안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알면서도
꼭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필 때는 저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확실한 중심을 좀 잡고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준다면 국민들의 눈에도 일관성 있게 비춰질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영작 교수님. 저는 지금 이런 논란을 보면서요. 여당, 야당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 여당이라면 과거에 이제 조선조 시대에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여라면은 제야에 계신 분들의 야고, 사실 제야에 계신 분들이 이 궁궐에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야의 개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여야가 아니고 다수당, 소수당의 입장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은 다수당이 있으니까 소수당이 있는 거고 소수당은 언젠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다수당이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성할 건 찬성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좀 합리적인 정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서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한명숙 총리 때 야당은 그때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그 치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자연인 신분으로 바로 검찰이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의 표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물에 거슬리면 큰 집에 불러다가 조인트나 까려고 합니다.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였는데 밝혀지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휘하고 검찰과의 공화가 이루어진 정권 차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자, 저희 뉴스탑10에서는 그동안 이완구 국무총리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 문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만 그런 잣대를 댄 게 아니라 동일한 잣대를 놓고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왜 야당은 과거에는 저런 얘기를 했었을지, 당시에 정말 저런 것들이 큰 집에 불러다가 조인트 까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야당은 항상 야당 의원이 이제 수사를 받거나 하면 표적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하고 어떤 심지어 또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마치 야당의 어떤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은 그렇게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과거 무슨 독재 시절에 탄압받는 야당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요? 예, 국민들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부패한 세력이냐 아니냐, 부패 인사냐 아니냐 이런 잣대로 보는 거지 야당은 마치 정의의 천사고 여당은 무슨 독재의 시녀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소속당의 한명숙 의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그렇게 탄압받는 막 고난의 어떤 수행자처럼 옹호를 하면서 어떤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아직 확인되기도 전에 어쨌든 어떤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해서 공세를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 예. 네가 하면 뭐죠? 불륜입니다. 불륜. 예. 그 습관이 너무 강하게 배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나는 김현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조금 놀랐는데 예. 김현 의원은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저렇게 나서시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어쨌든 피의자. 폭발이 된 상황이었죠. 피의자 신분이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아직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렇게 해서 그렇다면 김현 의원 당신도 그러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조금 저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영작 교수님, 지금 대통령이 이번 성완종 게이트를 놓고 정치 개혁의 어떤 계기로 삼겠다 이런 의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든 야든 이번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이 정말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김무성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인가 대통령과 만나서 나눈 얘기를 잠깐 소개하는 가운데 깨끗한 정치를 척결이라고 그랬던 게 제가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안 계시다. 예. 그리고 나와 40분 동안 얘기하면서 깨끗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떠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더 자유스럽고 좀 더 명분을 가지고 사정 정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예고가 이미 김무성 대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하시면은 그 사정 정치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이 아닌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정말 돈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번 그 성완종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혹받는 거는 과거에 돈 뿌려가지고 2번 사면 복권 받았으니까 이제 돈 뿌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돈을 무소불위로 뿌려놓고 나서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하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란 철벽에 부닥쳐가지고 좌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이런 정치는 돈 뿌려놓고 무소불위로 정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는 끝내야 된다. 아마 이런 의지가 상당히 굳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지는 정권 초기부터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하시면은 사정 정치 전국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영작 교수께서 사정 정국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성완종 회장이 돈을 줬다는 그 8명 네.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자금으로 쓰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네. 성완종 회장은.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가능할지 네. 어떻습니까? 가능할지가 아니라 거기서 만일에 지금 꼬리가 나왔는데 이걸 중단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 망자의 증언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이제 이용기 비서실장 또 상무 해서 오늘 막 이제 소환을 시작했습니다만 거기서 뒷받침해주는 어떤 연결고리가 안 나오면 이 상태에서는 사실 파고 싶어도 더 이상 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해서 야 이건 뭐냐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또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전국의 그 공방만 있게 되는 아주 지루한 상황이 사실 닥칠 수도 있다. 예. 그런 상황이 걱정됩니다 사실. 자, 뭐 예측할 수 없죠. 일단 뭐 판도라 상자를 열면 네. 누가 어떻게 다칠지, 어느 정치 세력이 큰 데미지를 입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상자를 열고 네. 그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치료하기를 국민들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국무총리가 지금 우리가 사퇴를 하면서 또다시 국무총리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정말 이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길래 우리가 이렇게 국력을 여기에 낭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생길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박성원 논설위원.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부통령제라는 게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자리다라고 부통령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쓴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야, 국무총리가 과연 뭐길래 국무총리가 어떤 정말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가 이런 차제 이런 논의도 많이 나오는데 헌법상 어쨌든 우리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대통령제에 가미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지만 예. 정말 그렇다면 국무총리에서 어떤 도덕적 흠결이 없도록 충분하게 넓은 카테고리에서 인재를 찾고 검증을 거쳐서 어떤 국민들에게 정말 청량제 같은 그런 총리를 좀 뽑아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은 청문회를 또 준비해야 되는 총리실. 시쳇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지금 많은 걱정이 될 텐데 총리실 분위기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총리를 뽑아야 하는 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민과 함께 일해 나가는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리실 직원의 표정, 좀 불쌍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천상철 차장. 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리를 또 뽑고 또 청문 과정을 준비하는데 동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6번째 총리 후보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준비를 얼만큼 많이 했겠습니까? 연인원 2,700명. 2,700명이요? 총리실 직원, 행시 패스한 직원들 포함해서 2,700명이 동원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다 들러붙어서 서류 준비하고 답변 짜고 예행 연습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행시 나온 직원들이 무슨 우리가 흥신소 직원이냐. 흥신소 직원이냐. 예, 무슨 심부름센터 직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자주 섞인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총리가 후보자가 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앞길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천상철 차장이 준비할 것 같아요. 표정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표정을 리얼하게 아주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한 분은 한두 명 정도가 아닌가요? 대독 총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총리의 존재감이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총리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영작 교수님. 네. 자, 우리 헌법에 이 국무총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개헌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총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청자 의견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뭐 반드시 총리일 필요는 없지만 그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가 대행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총리가 대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았을 때, 그건 총리가 대행을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 대행 체제로서 지금 뭐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정부가 굉장히 곤란을 당할 때 말하자면 읍참마속용으로 지금 총리가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가 아주 그런 용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면 다 정치적인 용도거든요.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굉장히 기행적이고 변형적이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섞었기 때문에 원래 의원 내각제를 유진호 박사가 만들어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대통령을 얹은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얹어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주인이 돼버렸고 총리는 이제 객이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군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부통령이 있고요. 그래서 뭐 총리제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도 헌법을 개헌해서 총리 외에 다른 분이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다면은 굳이 뭐 우리가 총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총리 인선 문제, 그리고 총리의 어떤 책임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꼭 필요한 자리냐, 이런 회의론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박성훈 논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을 바꾼다 그러면 사실 총리제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별로 의미 없는 논란이 되는 게, 예. 아니 무슨 아예 의원 내각제로 가버려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책임제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임명되는 이런 총리가 아니니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개헌되기 전에 그러면 현행 헌법 체제 아래에서의 총리는 이제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이 무의미한 만큼 인사를 좀 잘 하셔서 예.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면 그게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혔고 사의는 수용됐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메모에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 명만 성완종의 복수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실행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전상철 차장. 네. 나머지 지금 이완구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사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처음에는 막 탄력을 받는 듯하다가 지금 또 얘기가 좀 수그러든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사람은 이완구 총리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이요? 예.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 이완구 총리를 가장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본인도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완구 총리가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공세의 수위를 이제 바짝 쥐면서 그 다음 그러면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일단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물론 메모 옆에는 뭐 돈 금액이나 날짜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를 먼저 불러서 공세를 펴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야당은 여기를 공세를 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홍준표, 서병수, 유정복 뭐 네. 이런 순으로 공세를 펴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일단은 국회로 그러니까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대로 받되 국회로 불러서 어쨌든 간에 이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이분들을 불러야 되는데 일단 부르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뭐 허태열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인이 됐으니까 국회로 불러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지사, 서병수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로 불러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정치 쟁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 운영위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먼저 공격 진영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운영위에 이병기 실장을 출석시키겠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다음은 홍준표, 서병수, 유정복 그리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의 순이다. 예. 이렇게 공격 대상을 딱 집어서 순서까지 매겨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순서 매겼는데 이대로 수사가 될지 안 될지는 뭐 검찰 마음이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텐데 이영재 교수님 아무래도 재보선이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테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불려가서 막 야당 의원들한테 혼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뭐 선거에도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중도 유권자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이 우파는 우파 유권자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좌파는 좌파 유권자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동원력에 딸린 건데 결국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파들을 결집을 시킨다면은 오히려 우파한테 더 좋은 노릇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세 자리 다 잃어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런 거를 보일 때 저게 기미 새는 거죠. 근데 저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국회가 검찰입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입법기관 아닙니까? 입법기관에서 검찰에서 할 일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 구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야당에서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한다면은 상당히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마 이영작 교수께서도 네. 지금 뭐 불러다 놓고 막 추궁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걸 밝힐 수 있는 장이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회가 검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얼추 생각하면 불러다 놓고 뭐 여권 실세들을 줄줄이 해서 막 도덕성서부터 뭐 본안과 상관없이 마구 공격해대면 일견은 막 휘청거릴 것 같은 느낌이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구체적 근거도 없이 네 죄 아님을 네가 입증하라고 계속 막 이렇게 공격을 하루 종일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정치 공세나 하고 막 오히려 우파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파 결집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양식 있는 국민들 중도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냐. 야당 뭐 좀 문재인 대표 되고 나서 좀 달라진다 해서 기대 좀 했더니 이건 뭐 더하네. 이런 소리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도 섣불리 저렇게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여야가 지금 재보선 앞두고 선거 전략 짜기에 아주 골몰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도 유세 현장을 누볐는데 머릿속에서 누군가를 좀 지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담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우리 신상진 전 의원이 자, 얼마나 성완종 의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으면 유세 현장에서도 그 이름이 배어 나왔을지 참 그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천상추 차장. 참 대략 난감일 것 같아요. 뒷 얘기 혹시 나온 거 없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근데 좀 이름도 틀린데 신상진 전 의원은 물론 시읒자로 시작하긴 하지만 성완종 이름하고는 많이 틀린데 많이 다른데 예. 머릿속에는 계속 그렇게 아마 생각이 아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뒤에 기가 막힌 또 저렇게 또 패러디를 해놓으셨네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인데 지금 그만큼 성완종 회장의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이 여당 대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가 보네요. 네. 얼른 뭐 지워지기를 바라겠지만 이제 뭐 야당의 입장에서도 시작한다고 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또 긴 또 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고민이 그래서 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또 없다면 없는 또 결백을 또 밝혀야 되는 게 또 김무성 대표의 또 입장일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명쾌하게 또 해석을 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건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아마 이번 성완종에 대해서 가장 고마울 뻔이 김무성 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이유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에서 지금 낙마했죠. 네, 낙마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당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이 김무성 대표는 자유스럽고 또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아마 사실은 아까 그 성완종 거라면서 성완종을 머릿속에 더 집어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마 그걸 일부러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 지금 뭐 김무성 대표 그만큼 고민이 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고민이 큰 사람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검찰 소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일 텐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야기도 저희가 또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친밀할 이유도 없고. 그럼 아니신 거죠? 만주세요. 씨는 참 그 이야기하는 게 불쾌합니다. 어느 언론사죠? 오늘부터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이러는지. 자, 윤정희 기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가 오늘부터 말을 안 하겠다. 그동안엔 뭐 한마디씩 꾹꾹 하더니, 이제부터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홍준표 지사는 이제까지 그 리스트에 오른 8인방 중에서 가장 좀 화끈하고 또 가감없이 자기의 기분을 좀 말해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대기하는 이 기자들도 사실 항상 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언론 응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완구 총리까지 사퇴를 하고 또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거취 어떻게 하실 거냐, 또 검찰 소환 조사 받으셨냐, 연락 받으셨냐 이런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예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사실 지금 아까 조금씩 이게 인터뷰 내용이 변하는 걸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었어요. 기자들 전화 연결도 하고 이 TV의 생중계로 뭐 전화 연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해왔었는데 조금씩 이제는 왜 자꾸 그런 말 하냐. 왜 나한테 그런 거 보냐? 당신 어디 기자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씩 예민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천상철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약간 홍준표답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도의회에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일 때문에 사과를 한 건가요? 글쎄요. 일단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좀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홍 지사가 뭐 결백을 주장한 적, 인터뷰나 뭐 출근길에서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요. 계속해서 자기의 거취를 두고서 말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어제는 도의회 출석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도의회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장면들을 또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제가 막말 한번 써볼까요? 막말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참 같지 않다. 임시회 때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 또 듣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죠. 듣죠. 행정의 혼란과 도민의 불행을 막는 길은 홍준표 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을 보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이력 수수 혐의가 정리될 때까지는 조례 재개정뿐만 아니라 진조요원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천상철 차장. 저 차장 같으면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고 잠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진짜 멘탈 갑이네요. 청와대 뭐 박근혜 대통령 행사 때도 꾸벅꾸벅 조는 일부 장관들이나 뭐 청와대 직원들의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물론 좋을 수는 있는데 워낙 본인한테 지금 주어진 어떤 그런 혐의들이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웬만한 멘탈 갑 가지고는 저렇게 행동 못하죠. 근데 홍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워낙 이 회사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의 밤을 이루고 있어서 저렇게 의회에 나가서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낮에 주무시면 밤에 잠이 또 안 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로 저분 홍준표 지사를 또 오늘 야당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풍당당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개미 소리로 무언가 웅얼웅얼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평소의 성격대로 화끈하게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그게 뭡니까? 상남자처럼 화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진사퇴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자, 상남자처럼 떳떳하게 해달라.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예. 홍 지사로서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유죄가 입증되는, 법정에서 입증되는 그 순간까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겠죠, 당연히. 네, 네. 홍 지사 내일은 또 출근길에 어떤 말을 내놓을지, 정말 말을 안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